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 계획서를 좀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장현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표로 꾸려진 우리 정부의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리의 국제박람회 기구를 방문해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당초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도 함께 출국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태풍 흰남노의 부산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을 취소하고 태풍 대비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된 유치 계획서는 170개 회원국들이 신청 도시의 엑스포 개최 능력 그리고 또 계획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요. 내년 1분기 중에 예정된 개최지 현지 실사를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유치 계획서는 2030 월드 엑스포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 3,48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개최 예정지인 북한 일대가 공항이나 고속철도 또 국제나 연안 여객터미널, 지하철 등과 인접한 근접성이 아주 용이한 그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고 네. 또 월드포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가상 공간을 통해서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지는 170여 회원국들의 투표로 내년 한 11월경에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우리 경쟁 상대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는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사우디의 리야드인데요. 네. 2030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아들로서 사우디의 실질적인 실세인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유럽을 순방하면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올 7월 말에 EU를 순방했던 빈 살만 왕세자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찬 회담을 가진 후에 네.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도 오늘자 연합뉴스 북경 특파원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사우디를 방문해서 우리 부산이 아니라 리야드를 지지한다는 그런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최지 결정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70개 국가들을 분포를 한번 보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11개 나라 그리고 중동이 17개국, 아시아가 19개국,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30개국, 아프리카의 45개국, 유럽이 48개국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아무래도 중동의 17개 나라들은 아무래도 사우디 쪽으로 많이 기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죠. 네.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우리 부산이 표를 얻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럽의 대표격인 프랑스가 일찌감치 사우디를 지지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유럽이 아무래도 석유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큰 손인 사우디에게 좀 기울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많지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여온 중국이기 때문에 사우디를 지지해서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우리 정부도 엑스포 장소에 수소 전기차를 활용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탄소 중립 엑스포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임한 그런 동시에 또 네, 네. 개발도상국들이 전시관을 조성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또 지원해주고 또 기술도 전수해주고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하게 개발도상국들과 함께하는 엑스포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컨텐츠나 명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면에서는 아무래도 부산이 리야드에 아무래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 국제 정세가 부산의 유치를 이렇게 만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살짝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아,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한 그렇죠. 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만만치 않다 네, 싶고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분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하나로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면 어떤 콘텐츠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그렇죠.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 현재같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또 유럽과 미국 이렇게 양분되는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각 국가들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표가 나뉠 확률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에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부족 사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완전히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부족 사태와 외교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좀 홀대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잘 보면 석유 공급에 있어서 아주 큰 손인 사우디의 외교적인 영향력이 사실은 생각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부산이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어떻게 헤쳐나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어려운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아주 우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패배를 겪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상을 벗어난 승리를 성취해온 그런 경험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통계에 들어맞는 주체가 아니라 통계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한 그런 국가인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아웃라이어라 가지고 이제 통계의 어떤 극단치 이런 건데 네. 수천 년 역사에서 보면 거대한 중국 문명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식민지라는 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융성한 세계 10위권의 강대국 그리고 또 K컬처라는 이런 그렇죠. 또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반도체 기술 같은 이런 거기다가 이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네. 하면 사실 순수한 원조로 겨우겨우 연명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원조를 주는 국가로 이렇게 바뀐 그 지위가 바뀐 게 지구촌에서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이나 다른 서구 혹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따라서 하고 싶은 따라서 발전하고 싶은 그런 롤 모델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 집중을 해서 남은 시간 좀 공략을 한다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고도 이렇게 네, 말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서울 올림픽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또 기적을 이뤄낸 그런 네네.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맞습니다. 강점들을 또 잘 살린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 네네. 우리에게 뭐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역경을 극복해온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 것 같고요. 네네. 잠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도 우리 민족이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부산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6.25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에 뒷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네네.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사실은 부산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고 또 발전의 관문 역할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네.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유신 독재의 몰락도 사실은 부산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새롭게 이제 펼쳐나가야 되는 우리 21세기에 더 융성한 대한민국 그리고 또 통일로 도약하는 이런 미래에 부산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네.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리야드의 고배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5년 후 2035년이 있고 그렇죠. 또 5년 후 2040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거국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유치를 혹시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우리 부산에 남아 있어서 그대로 누적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돌이켜 보면 사실 평창 올림픽을 얘기하지만 평창 올림픽도 3번의 도전에 걸쳐서 이루어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네. 우리가 계획한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사고 제보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로